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는 만남은 책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서 그런 만남의 힘은 단단하다는 저자의 책을 반가운 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또 하고 싶어지려면 재미도 의미도 있어야 한다는데 이 봄날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이 사회에 물음표 하나를 던지겠다는 국어 교사인 서현숙 선생님이 소년원에서 1년간 국어 수업을 했던 수업 일기가 소년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2021년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랑 제목이 잠시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은 아니고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아이들인 소년원 아이들의 수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준법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뀐 보호관찰소에서 저도 40시간의 집단교육을 한 2년 정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긴 한데요. 제가 있던 교육장은 10대보다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더 많았던 그룹이었고, 출석을 확인하는 카메라 앞에 서서 그 불편함을 견디는 모습이 낯설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저자는 첫 수업에서 만난 7명의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선택해서 10장만 읽고 문장 하나를 발표하게 했는데 아이들은 2분 만에 20페이지를 읽어내는 초능력자들이었답니다. 책 읽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문장 하나만 고른 거죠. 이렇게 실패한 첫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은 다음에는 낭독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그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네, 정말 다행히도 아이들이 읽지 않으려는 저항감으로 똘똘 뭉쳐 있지는 않았고 다만 읽기에 능숙하지 않았을 뿐이었대요. 선생님은 안도하죠. 아, 당분간 우리는 서로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가장 슬펐을 때와 기뻤을 때는 언제일까요? 공통적으로 가장 슬펐을 때는 재판받던 날이었대요. 그럼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일까요? 재판 받기 이전의 삶이래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그 무게감이 있는 소년원 생활입니다. 시 20편을 외우고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그려보며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별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 기쁘고 다행스러운 관계도 있다고. 네,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회색인간의 김동식 작가를 초대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은 궁금했던 질문을 모읍니다. 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놀았나요? 담배 피우시나요? 결혼하셨나요? 네, 작가와의 만남을 즐겁게 준비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해하죠. 환대로 사람을 맞이하는 경험, 주체로 활동하는 경험은 나도 타인도 소외시키지 않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그런 주체가 되는 짜릿함을 선물하고 싶었죠. 누구나 자신이 주체가 될 때 즐겁다는 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관중석에 있는 사람과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과의 놀이 경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놀이하는 사람처럼 자발적이고 진지한 참여가 일어날 때 더 창조적인 자기 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놀이는 수단이나 조건이 아닌 삶 그 자체임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가다머 역시 놀이하는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삶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으며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 관객이 될 수 없다. 놀이에 몰입된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 연구의 흐름에도 놀이 개념이 어떻게 부부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단지 형기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가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규정된 역할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의 무의식적 역동에 이르기까지 결혼 생활 전반에 부부 두 사람만의 심리 내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상담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요리책을 함께 읽은 아이들의 공통된 책 감상은 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가족과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역시 가족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저자는 이러한 아이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인 수업을 한 이후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철가루고 본인이 자석이 된 것 같았다고. 그러나 안정적인 수업이 아닌 소년들의 입퇴소로 인해 계속해서 구성원이 바뀌는 수업에 선생님은 지치다가 적응해 가며 아름답기 힘든 아이들에 대해 쓸쓸함을 느끼다가도 소년들에게 위로를 얻게 되는 과정이 제게는 선생님의 성장기처럼도 여겨졌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삭제되어야 할 시간이라 함께 했던 선생님도 강물 깊이 가라앉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서늘함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소년원에 책을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실천에 옮기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소년에게 책을 주지만 소년이 손에 받는 것은 자신을 돌보며 사는 마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마음일 거라는 저자에게 설득당했기 때문이죠. 아마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들키기 좋은 방법이라는 작가의 말에서 들려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은 저자의 마음이 아닌 읽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네, 저희 즐겨찾기도 댓글에 남겨서 우리도 한번 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의 힘을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환대해준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감사합니다.